성균관대 수원캠퍼스 복도에 놓인 개인 사물함에서 현금 2억 원가량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누구 돈인지 추적을 했는데 뜻밖에도 매우 정치적인 사건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 2억 원은 그냥 부정한 돈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혹으로 연결이 될까요? 강신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최유정 변호사가 현재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대학에서 발견된 2억이 최 변호사의 것이다 이렇게 밝혀지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최 변호사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2016년 4월 12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년 전인데요. 이때 그 정운호라고 하는 사람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손목을 비틀어서 다툼이 시작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운호 대표가 손목을 비틀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최유정 그래서 변호사의. 3일 후인 4월 15일 날 이 최유정 변호사의 사실혼 남편이라고 하는 이동찬 씨라는 사람이 강남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정운호 게이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운호 게이트의 어떤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70년생이고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부장판사까지 했죠. 그런 다음에 정운호로부터 50억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 다단계 금융업체가 있습니다. 이승투자 자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로부터 50억을 수임해서 총 100억을 수임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재판부의 로비 명목 청탁. 그래서 부당 수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고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또 다른 사건들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하고도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이 바로 지금 말한 2016년 4월 8일인데요. 이 서울구치소에서 정운호 씨가 이 최유정 변호사의 손목을 비튼 것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수임료 50억 중에 30억만 왜 돌려주느냐. 성공보수인데 그렇습니다. 남은 20억까지 돌려달라. 30억은 이미 돌려줬었는데 20억을 이제 다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착수 때문에 못 돌려주겠다는 못 돌려주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그래서 아까 고소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고소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조사하다 보니까 홍만표 변호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만표 변호사가 그 이전에 정운호가 도박을 했을 때 2번을 이미 검찰에서 무마를 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홍만표 변호사도 나중에 이제 결국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같이 이제 연결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정운호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홍만표 변호사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는 민정수석인 우병우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병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병우에 대해서 그래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시작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병우를 뭐 그때 그래가지고 1,300억의 그 강남 처갓당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넥슨에게 팔았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특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그 진경준 검사장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넥슨 때문에요. 그래서 진경준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폭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다음에 이 K스포츠 미르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서 드러난 것이냐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했거든요. 그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 K스포츠와 미르재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 신문이 이제 보도를 합니다. 보도를 하죠. 보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다른 신문에서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건 그 후의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모았는데 이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이 최순실이 단골로 드나들던 마사지 샵의 그 대표더라.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 최순실 게이트가 지금까지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런 단계까지 왔으니까 그야말로 최유정과 정운호 사건에서 팔목 비틀기 사건에서 오늘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 이 사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떻게 보면 다소 약간의 비약이 들어있지만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가 그날 남은 20억도 돌려줘라고 최유정 변호사의 팔을 비틀지 않았다면 뭐 이런 가정은 가능하죠. 자, 그럼 한 대학교 사물함에서 2억 원가량의 뭉칫돈이 발견이 되고 이 돈이 최유정 변호사의 것임이 밝혀지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7일 대학교 건물 복도 한켠 사물함 120여 개 가운데 한 곳에서 학생들이 원화와 미국 달러가 섞인 2억 원 상당의 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뭉칫돈은 우리 돈 5만 원권 지폐 9천만 원어치와 미화 100달러 1000여 장, 서류 봉투와 택배 봉투에 각각 나뉘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학생회가 학기 개강을 하면서 장기간 잠겨져 있는 사물함을 정리하다가 돈 뭉치를 발견한 겁니다. 학기마다 이제 각각 학생회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제 다 신규랑 철거 기간이라서 그때 딱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이후 경찰은 발견된 돈이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뭉칫돈이 발견되기 20여일 전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 A 교수가 사물함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는데요. A 교수 역시 경찰의 은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발견되기 전에 그 전달 정도의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돼 있어서. 자, 정리하면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이 성균관대 교수인데 부인의 아무래도 숨겨야 할 돈이겠죠. 이걸 2억 원을 어디 감출 데가 없어서 학생들이 있는 사물함에 넣어놨다가 하필 그때 사물함 정리가 있으면서 드러났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이 2010년 5월 27일 날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구속이 되기 직전에 이 지금 교수인 이 성균관대학 교수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계속 수배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도망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지금 은행에 대여금고에 가면은 돈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좀 옮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인 교수가 자기의 대여금고로 돈을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금고가 그 공교롭게도 이 돈이 다 못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는 돈 2억 원을 그 나머지 돈은 14억 원은 더 넣어놓고 2억 원을 자기 자택과 사무실에 갖다 놨던 겁니다. 그랬는데 최유정 변호사가 올해 말이죠. 2017년 1월 5일 올해 1심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이 나왔거든요. 추징금이 나오면 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자 아마 다시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과 자택에 놨던 것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사물함에 그 돈을 2억을 갖다 넣어놓은 겁니다. 자기 교수 사무실이라든지 집이 있을 텐데 굳이 거기 있던 거를 압수수색이 들어올까봐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숨긴다고 숨긴 것이 그 사물함이었던 거죠. 아니 그런데 앞서도 잠깐 이야기하셨잖아요. 팔을 비틀었을 때 고소한 사람도 그때 같이 산다는 이동찬이라는 브로커였단 말이죠. 유명한 법조 브로커인데. 그러니까 아까 팔 비트는 걸 제가 성균관대 교수가 남편이라면서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날짜를 아까 4월 12일이 맞고요. 한번 4월 8일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4월 12일 팔 비트는 그때 그 3일 후에 고소를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이동찬 법조 브로커. 이동찬 저 사람이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를 하면서 말하기를 그 관계를 묻거든요. 고소를 하면 당신하고 그러면 고소인하고는 어떤 관계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실혼 관계 남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최유정 변호사가 반박을 하거나 부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굳어졌는데 지금 남편하고는 이제 법적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이 지금 성균관대학교 교수하고는 아마 별거를 계속했는데 다만 서류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지금까지도 법률상의 남편인 것이죠. 최유정 변호사 하면은 무엇보다 부당수임, 과다수임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역시 경찰도 이 돈이 그 부당수임료에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성균관대학교의 남편 이 교수가 얘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나오니까 바로 자택하고 또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어요. 다른 돈이 더 있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돈이 뭐냐고 물으니까 압수수색을 당하던 중에 내가 최유정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이고 그것이 범죄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은행에 넣지를 못하고 그 사물함에 보관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유정 변호사가 받았던 그 돈이 맞는 것이고요. 결국 범죄 수익 그때 그 부당 수임으로 받은 그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은호 대표의 석방을 장담하면서 50억을 요청했다. 이런 것이 이제 밖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법조계 인사들도 상당한 수임료에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적정 수임료라는 게 과연 있을까? 큰 사건에 맡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 수임료는 말이죠. 고도의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서 어쨌든 상한도 없고 하한도 없습니다. 원래는 없는 겁니다. 상하한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돈을 받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해진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정관 변호사라고 한다면 착수금을 1, 2천 많게는 2, 3천 정도 받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공보수는 그 보석이나 집행유예나 이런 것들을 석방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면 많게는 3천에서 5천 또 더 많게는 1억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건은 그야말로 드문 것이고 아주 큰 사건이라고 하는 소위 대기업 총수라든가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는 한 1, 2천만 원 정도가 착수금이고 2, 3천만 원이 성공보수 많아도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성공보수는 정은호 대표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 성공보수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됐던 거냐면 그냥 돈을 받았으면 사실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재판부에
그 청탁을 해서 석방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네. 1심에서 원래가 1년을 징역 1년을 받았거든요. 도박죄로. 그랬는데 2심을 맡은 겁니다. 최유정 변호사는. 그래서 2심을 맡으면서 내가 이제 석방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20억을 착수금으로 받고 30억을 성공보수로 받았는데 운명의 2010년 4월 8일 날 석방이 안 돼요. 네.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이 됩니다. 좀 줄었어요, 형은. 근데 석방이 안 되니까 돈을 달라고 이제 손목을 비틀게 되는 정은호 것이죠. 대표가 화가 나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은호 대표와 연루됐던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된 겁니까? 지금 정은호 대표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고요. 네. 1심은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유정 변호사도 징역 6년에 45억의 추징금을 받고 양측이 검찰 측과 최유정 변호사가 모두 항소를 해서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정은호 대표는 그 뒤에 이제 여러 공소 사실이 더해져 버렸죠. 그렇습니다. 횡령죄도 있었고, 횡령죄까지. 회사 돈 횡령한 그러면서 거라든지. 형량 1심 형량이 확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징역 8개월 살고 나왔으면 될 걸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징역 5년을 또 다시 또 선고받았죠. 징역 8개월 끝나가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8개월이 끝나고 나서 못 나오고 다시 이제 구속이 됐죠. 이번에 발견된 그 2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그 최 변호사에게 이런 범죄 수익금 은닉죄가 또 추가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남편이요. 남편이 지금 이제 범죄 수익 은닉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 돈을 갖다가 이미 그 40억 추징 받고 6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뭐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관한 법률로 처벌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 돈은 이제 원래가 이제 범죄 수익으로 바로 생긴 그 돈이면 몰수를 하고요. 그 돈은 아닌데 어쨌든 거기서 생긴 돈이라면 그러면 추징을 하는데요. 지금 45억을 추징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압류를 해서 그 추징금으로 저 돈을 이제 몰수할 것으로 국고에 이제 환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뭐 지난 이야기지만 네이처 리퍼블릭 상장도 앞두고 있었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8개월은 다 끝나가고 있었고 팔을 비틀지 않았다면 또는 최유정 변호사가 30억만 돌려주지 않고 나머지 20억까지 돌려달라 해서 다 돌려줬다면 역사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때 상장이 되면 1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됐을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